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장의 4절 방향도 함수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변수 함수의 도함수라고 하면서 x방향에 대한 도함수, 즉 x에 대한 편도함수와 y방향에 대한 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를 했다면요. 오늘은 그 이변수 함수의 그 방향이 x방향과 y방향만 있을 것이냐, 지난번에 극한에서처럼 어떤 한 점으로만 가는 방향도 굉장히 다양한 방향이 있었죠. 직선만 해도. 그래서 그 직선 라인을 따라서 결정하는 방향도 함수가 x축, y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시된 방향, 어떤 주어진 방향에 대한 도함수가 바로 방향도 함수입니다. 물론 그 방향도 함수를 구하는 과정 중에 그레디언트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연결된 개념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향도 함수 하기 전에 일단 도함수, 일변수 도함수 정의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x에 대한 x만 변수로 보고 x방향에 대한 이러한 편도함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를 기준으로 한 y 변수로 선택적으로 미분을 하는 y 방향으로의 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다고 하는 이 방향도함수는 먼저 이렇게 식으로 정의로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요. 기하학적인 상황 그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하학적 의미. 우리 교과서에서처럼 이 어떤 이변수 함수의 국면 특정한 한 점을 지난번에까지 x에 대한 편도함수 x방향, y방향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향, 나는 뭐 u라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방향에 해당하는 방향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점은 P점이야. 근데 P점을 얘와 동일한 방향, 그럼 그거와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U하고 평행, 요 점을 지나면서 U와 평행한 이런 방향에 해당하는. 그러면 요 방향을 따라서 이변삼수 곡선을 움직였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주어진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의 기하학적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얘를 y는 x방향, 즉 y는 x방향 혹은 x축으로 45도 벌어졌어. 이런 방향에 대한 그 내가 알고 싶은 이 점에서의 이거와 동일한 방향에 대한 그 접선의 기울기, 얘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어진 제시된 방향에 대한 도함수의 기하학적 뜻이에요. 그럼 쟤를 이제 충분히 저런 어떤 특정한 제시된 방향에 대한 방향도함수의 뜻을 이해했다면 저 곡선, 내가 알고 싶은 그 곡선, 요 곡선만 다시 단면만 이렇게 잘라서 온 거죠. 그러면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림으로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표현되는 어떤 점들이나 관계를 보면 저 P라는 점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우리가 직교좌표처럼 한 점이 아니라 두 개의 좌표, X0 저기에서 표현됐듯이 Y0인 두 개의 좌표로 표현되는 점이고요. P점이. 그 다음에 U랑 같은 방향, 우리는 이 U와 동일한 방향으로 얘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 P점을 중심으로 U랑 동일한 방향을 움직이려면 U에 해당하는 U 벡터가 여기 따로 지금 책에 써 있을 텐데 여기 기름이 없는데 U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A, B 벡터 방향이다. 그러면 X0에서부터 A 방향, B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P점들. 그죠? 그럼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써놓은 걸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벡터에서 뭐를 했었냐면요. 어떤 직선을 지나는 점 그때 x0, y0, z0라는 거고 이 직선의 방향 V가 A, B, C였을 때 그러면 이 방향과 같은 방향이 돼 이런 점을 지나는 공간에서의 직선 방정식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공식만 결과만 쓰면
지나는 점을 쓰고 그거와 방향, A와 방향, B와 방향이 똑같은 A, B, C 방향이다를 매개방정식 T를 이용해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T가 0이 되는 순간이 이 점이었고 T가 1이 되는 순간은 이 점에서 V만큼 이동된 점을 나타내면서 이 T의 값에 따라 충분히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했던 거였죠. 근데 그때도 워낙 이제 3차가 유명해서 3차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필요에 의해서 2차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로 끊어서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2차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방법과 이 매개 방정식이 일치해서 서로 연결된다까지 설명을 하고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직선 라인을 따라가는 점들을 표현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벡터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거를 2차 평면에서 지나는 이런 점에 2차 평면 이런 벡터에 평행한 직선, 즉 평면에서의 직선이다 보니까 요만큼을 구한 거예요. 그 점이 바로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갑자기 왜 저기는 저런데 여기에서 표현이 이렇게 복잡해? 이해를 한다면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방향이 일치하는 이 직선을 꼭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직선의 방정식이 3차 공간이 아니라 평면 2차원에서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적용하면 같은 직선이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평면의 직선 방정식 기울기 그런 게 아니라 벡터로 해석한 버전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점을 중심으로 t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변화하는 어떤 t를 표현해서 직선을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럼 그 점에서 요 점에서부터 이 뭔가 변화 t가 있는 얘에 대한 곡선들의 이 t 변화율을 줄여서 0으로 갖고 왔을 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만큼 벌어졌을 때 t 변화에 대한 두 점의 어떤 변화율을 t를 줄이다 보니까 t를 0으로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조금 더 줄어들면 이렇게 되겠고 더 줄면 우리가 늘 알듯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로 간다. 접선의 기울기로 가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t가 0으로 가는 순간 이렇게요.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는 여기에서 뭐 지금 표현하기 편하게 양의 방향으로 했지만 이렇게 쭉 이런 접선이 서서히 줄어서 이렇게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로 간다고요. 식 표현은 그러면 이제 얘와 이때의 점, 요 점과 요 점의 차이에 대한 t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계산되겠죠. 그 차이에 대한 식이 이제 그 다음 식으로 정의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은 충분히 방향도 함수 지금 이해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표현한 식을 그림을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강조했던 이와 같은 이 점과 이 점에서 차이에 대한 t에 따른 변화율 t를 제로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이 그 방향에 대한 도함수다. 방향 도함수다. 그리고서 기호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대문자 D, 데리베이션에 대문자 D를 써서 제시된 U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다. 이런 표현을 쓰기로 했어요. 기호를. 그래서 방향도 함수의 좀 기호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기하학적 뜻까지 한번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그러면 그다음 한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제시된 방향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x에 대한 편도함수와 y에 대한 편도함수를 오늘 배운 방향도함수의 관점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x에 대한 편도함수는 제시된 방향이 x축 방향, 즉 x축 방향이라고 하면 x축 평면으로 다시 지금 그림이 어려우니까요. 우린 편하게 평면으로 정의역을 xy 평면으로 봤을 때 x축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 그럼 이쪽 축 방향에 대한 벡터 u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i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제시된 방향 아까 조금 전에 정의된 제시된 방향 u를 x축 방향이면 i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1,0.
다음에 y축 방향에 대한 우리는 그쪽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를 알고 싶었다. 그럼 y축 방향은 제시된 방향을 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j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표준 단위 벡터 평면에서 즉 0,1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축에 대한 방향도 함수, y축에 대한 방향도 함수를 우리는 다시 요렇게 기호로 그 방향이 i였다, j였다 놓고 아까 그 정의에다 정말 i에다가 즉 1,0을 집어넣고 j에다가 0,1을 대입한 그 식을 하니까 우리가 지난번 x의 편도함수의 정의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얘는 y에 대한 편도함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1,0과 0,2를 딱 집어넣고 그래서 x축에 대한 편도함수, y축에 대한 편도함수라고 처음에 이제 이변수다 보니까 그렇게 배웠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향도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 x에 대한 편도함수하고 y에 대한 편도함수는 결국은 그 x축의 표준 단위 벡터인 i와 y축에 대한 표준 단위 벡터 j에 대한 방향도 함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방향도 함수 중에 하나였던 거죠. x축 방향, y축 방향, 수많은 방향 중에 하나.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이변수에 대한 도함수를 배울 땐 x에 대한 도함수도 있고 y에 대한 도함수도 있어 신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방향도 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많은 방향 중에 기본축인 x축, y축에 대한 방향도 함수였던 거죠. 그래서 방향도 함수의 의미는 충분히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향도 함수 의미 파악을 했는데요. 그럼 얘도 이제 우리 중요한 계산.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XY 편도 함수는 나름 설득력이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이제 방향도 함수를 계산할 때는 이 주어진 방향 u와 여기 내적하기를 x에 대한 편도함수하고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벡터로 만든 벡터 함수예요. 지금 구조가 이 벡터 함수하고 이 u하고를 벡터와 벡터 구조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내적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안 써놨지만 얘의 실질은 뭔가 A, B, Z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수 벡터로 주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두 벡터 구조를 내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풀이는 이 정리를 밑에 아마 증명을 왜 방향도 함수가 이런 계산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증명이 돼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증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보이면 이제 여러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아주 핵심적이고 꼭 필요한 공식 아닌 거는 조금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정도만 아시고 제가 볼 때는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그 교과서 밑에 풀이를 보시는 걸로 하고요. 방향도 함수 배운 걔는 계산법은 이렇다를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제가 그 다음 그레디언트를 먼저 방향도 함수 계산은 그렇다고 했으면 왠지 한번 계산 중 교과서처럼 해보는 게 좋을 듯한데 그 계산은 안 하고 바로 그레디언트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를 우리 교과서 예제 몇 개 다음에 나왔는데요. 제가 편집하기는 그레디언트를 조금 먼저 갖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편도함수가 존재하는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즉 마치 삼각형 이렇게 거꾸로 역삼각형처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땐 그런 모양의 삼각형이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읽을 때는 뭐 그레디언트나 이와 같이 델로 읽습니다. 주로 그레디언트로 많이 읽죠. 그럼 어쨌든 이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본 듯하죠. x에 대한 편도함수하고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각각 성분으로 갖는 이런 벡터 함수를 의미한다가 그레디언트예요. 물론 벡터 표현에 의해서 표준 단위 벡터 ijk로 표현할 수 있다. 같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저는 이 표현보다 여러분한테 벡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저는 이 표현을 쓰고는 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F는 이렇다.
조금 전에 이거 본 거 같죠? 그러면 앞 페이지로 잠깐 갈까요? 앞 페이지에 보면 아까 방향도 함수 계산은 이렇게 한다. 물론 의미적으로 얘를 계산을 내적이기 때문에 프로에이친 버전 얘까지 설명했지만 다시 예로 보면 방향도 함수 이렇게 계산한다 해서 요게 조금 전에 제가 먼저 교과서 편집에서 왔던 이 바로 F의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그레디언트 F였던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러면 방향도 함수는 U에 뭐를 곱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F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얘를 쓸 때는 아까 이 공식 유도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U가 단위 벡터 방향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U가 단위 벡터라고 했을 때 U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는 이렇다지만 이거를 풀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같은 절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내용을 배우니까 조금 기호가 간략하게 쉽게 우리는 U의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는 U와 F의 그레디언트의 곱으로 처음부터 외우시는 게 어차피 공식으로 외우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교과서 편집을 조금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U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는 단위 벡터 U에다가 그레디언트 F를 곱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다음 페이지 약간 설명. 이 공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바로 방향도 함수 계산을 이걸로 바로 계산하는데 중요한 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U는 단위 벡터일 때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U라는 단위 벡터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럼 이제 교과서 예제를 저는 지금 설명한 그 방식으로 바로 풀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x에 대한 편도함수, 방향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에 대한 제시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각각의 편도함수를 구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시된 방향이 단위 벡터인지 확인했더니 단위 벡터면 그 단위 벡터 U에다가 x에 대한 편도함수하고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벡터함수로 해서 다 곱해서 계산을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바로 저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레디언트 F를 좀 빼주면 훨씬 더 미리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주어진 함수가 그럴 수 있는데요. 나중을 위해서 함수 분석해주면 제 식을 고치면 완전제곱식 2번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앞에서도 계속 연습했지만 얘는 어떤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Z-3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얘는 기본형, 이동형을 다 빼주면 Z는 2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타원 포물면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z축으로 3만큼 이미 이 유형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 너무 반복해서 굳이 어떤 유형이다라는 멘트, 종인 모양을 눌러놓은 모양이죠.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그 다음에 z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포물면에서 특정한 1,2라는 점에서 이 제시된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 값을 계산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수준 높고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뭘 계산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함수를 그런 제시된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로 구해 보았던 거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번. 얘는 U라는 단위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일 때 그럼 아까처럼 그 벡터를 A, B 이런 식으로 준 게 아니라 X축과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다. 그러고서 이변수 함수는 얘를 주고 이런 U라는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와 구체적으로 X가 1, Y가 0일 때까지 구하여라.
사실은 얘만 구하면 결과의 x자리에 1, 0은 대입하는 건 쉬우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분석을 한다면, 그러면 요거 방향도 함수 구하는 공식은 배웠는데 우리가 u라는 단위 벡터를 얘 같은 경우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x축과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인 단위 벡터. 1학기 때 참 열심히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면, 정의역 평면만 그림을 그리면 x축, y축이 있고 여기 x축의 양의 방향과 3분의 파이만큼 이루어지는 이 단위 벡터는 코사인 3분의 파이와 사인 3분의 파이로, 즉 세타일 때 3분의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표현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주는 순간 그 단위 벡터는 이거다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1학기 때 저랑 수업을 좀 반복해서 들은 학생들은 2학기 때 별 무리가 없는데 이 표현을 그냥 써도, 가끔 어떤 학생은 당연히 안다 생각하고 쓱 넘어가면 이거를 또 뒤늦게 와서 묻는, 그것도 시험 기간에 와서 묻는 학생들이 있어서요. 1학기 때 했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얘는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룬 단위 벡터가 이거기 때문에 아까 그 공식에 얘를 집어넣고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요 정도 2차 다항식은 이제 편도함수가 암산으로 이렇게 바로 쭉쭉 내려맞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얘와 이 벡터 함수를 서로 뭐 해야 돼요? 대죠. 그래서 계산한 거에 x자리, y자리에 1과 0을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예제 3번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제가 한번 하고 갔었잖아요. 방향 단위 벡터에 대해서. 그러면 방향도 함수의 앞에서 전반적인 기하학적 뜻은 했지만 또 다른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해석, 그레디언트하고, 즉 내가 미리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레디언트 f와 이 방향 벡터의 내적이 방향도 함수죠. 그러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이 벡터는 u 방향으로의 내적, 그러니까 u 방향에 대한 성분이 결국 방향도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도 함수를 우리가 지금 뒤에서 배운 거를 좀 미리 설명한 그레디언트하고 연결시켜서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해주면 이 두 개의 내적이었다. 그 얘기는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을, 즉 그때 정사형 하면서 내적과 정사형의 관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u와 v의 내적이다. 그러면 얘를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인데 얘가 만약에 더군다나 지금 이쪽을 u를 이쪽을, 얘가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이자 정사형 성분까지 된다고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 두 개의 내적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쪽 u 방향으로의 성분,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u 방향에 대한 성분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사실은 지금 이 얘기는 현재 그냥 방향도 함수를 구하는데 너무 선생님이 벡터의 내적까지 억지스럽게 그냥 개념을 집어넣은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우리 강의 계획서상 15장에 조금 요 내용이 들어가서 미리 예습 삼아서 방향도 함수하고 그레디언트하고의 관계를 한번 기하학적으로 미리 좀 분석을 해주고 가야 15장에서 좀 여러분이 조금 덜 어려울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그 분석 내용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지금을 방향도 함수하고 분석을 해줬는데, 그럼 그레디언트의 기하학적 의미 조금 더 맞아 확인을 하고 가면요. 저기 이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등고선 계산할 때 z는 k 이렇게 특정한 고정적인 상수값으로 잡았을 때, 그랬을 때 요거를 방향도 함수로 구한다고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얘는 뭐 어느 방향이든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고요. 이 f 함수를 u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구한다는 건 물론 u가 단위 벡터일 때지만 단위 벡터일 때와 얘의 그레디언트를 곱할 때죠. 근데 걔네가 내적한 것이 0이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수직 관계, 직교 관계.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곡면을 K 등고선에서 그 그레디언트 F는 제시된 U 방향에서 서로 직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제시된 방향과 직교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레디언트 F하고 그 다음에 제시된 U 방향하고 서로 수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이제 글로 써놓은 거죠. F 함수의 정역 한 점을 지나는 등고선, 이 등고선 중에 하나를 이렇게 L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한 점에서의 등고선 L에서의 이 접선과 F의 그레디언트는 서로 수직이다. 이걸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교과서에 있는 거를 제가 좀 길어서 다 집어넣기 힘들어서 제가 수식으로 좀 줄여서 쳤는데 저쪽 줄여놓은 버전이 조금 너무 줄여놔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느끼시는 분은 그 교과서 지금 제가 어디 걸 좀 줄여놓은 거냐면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요. 532페이지에 정리 13의 46 위에 있는 식이 조금 제가 볼 때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줄였는데 줄이고 나니까 또 학생들이 너무 줄여놔서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그림하고 좀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서 혹시나 선생님이 저거 뭐 쓴 거야? 이해가 안 돼 하는 사람은 너무 표현을 줄여놨다 싶으신 분은 참고적으로 532페이지에 있는 수식을 조금 참고로 이해하시면 그 내용에 대한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설명하면서 그레디언트 자체의 기하학적인 뜻을 좀 분석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수직인 거 보였던 어떤 그 제시된 유방향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서로 이렇게 수직 관계가 된다. 뭐 그레디언트의 기하학적 뜻을 지금 여기에서 그림으로 지금 몇 개를 표현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우리 교과서가 조금 단면 등고선으로만 표현돼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는데 힘들까봐 곡면으로 입장에서의 그 그레디언트하고 제시된 방향에서의 관계를 지금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죠.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예제 3번. 방향도 함수 한다고 해서 방향도 함수를 몇 개 계산 안 해봐서 여러분이 조금 방향도 함수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메인 본론인 방향도 함수 계산으로 왔어요. 그럼 그 지금 우리가 배운 이 공식에서 방향도 함수 구하는 공식에서 전제 조건 U가 단위 벡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쓰라고 항상 벡터가 단위 벡터로 주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는 줬지만 벡터를 나편하자고 이거 대입하라고 이렇게 꼭 단위 벡터로 주진 않을 거니까 그냥 이미 제시된 이런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를 그릴 때는 그럼 이 공식이 단위 벡터가 아니니까 못 쓰느냐? 그렇지 않고 이 공식이 누가 봐도 다른 거 없이 이거밖에 없을 때는 이게 가장 강력하고 빠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중 이 벡터를 뭐화 시켜야 돼요? 길이가 1인 단위 벡터화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단위 벡터화 시킨 다음에 이 공식에 적용. 그래서 처음에 이 방향, 같은 방향이지만 길이 조절을 해서 길이가 1인 단위 벡터화 시키고요. 여기에 같이 곱해질 그레디언트, 즉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단위 벡터화 시킨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이 공식이 유일하게 나왔는데 전제 조건이 길이가 1인 단위 벡터였는데 아직까지는 길이가 1인 벡터들 뭐 x축과 벌어진 각이든 아니면 처음에 준 어떤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든 다 길이가 1이었는데 항상 그럼 길이가 1일 것이냐? 아니면 1이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요. 요거 방향을 그렇게 뭔가 처음부터 중점으로 표현된 그런 벡터도 있고 뭐 x축과 벌어진 사이값 아니면은 길이가 1이 아닌 벡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벡터를 줄 때도 있죠. 이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의 도함수 가장 보편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 두 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벡터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찾았을 때 우리가
방향도 함수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하려면 얘를 뭐화 시켜야 돼요? 단위 벡터화 시켜야 되는데 단위 벡터가 아니라서 단위 벡터화 시켰고요. 그런 다음 쟤의 뭐를 구해야 돼요? 그레디언트, 즉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이거 좀 너무 줄인 거 아니죠? x에 대한 편도함수 바로 지금 따라와 주시죠? y에 대한 편도함수. 그런 다음에 요구되는 점은 어느 점이었었냐면 이 점에서, 그래서 그 점의 값을 x, y에 대입하고, 그러면 마무리로 u 방향에 대한 f의 방향도 함수는 u가 단위 벡터라는 가정하에서의 그레디언트인데 얘 단위 벡터화 된 게 원래 u를 단위 벡터화 시킨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것과 그레디언트 f를 곱해서 물론 이거 내적으로 이제 계산을 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저기에서는 특정한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0일 때니까 그 점까지 집어넣으려면 여기서 처음부터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차 함수. 3차 함수고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아까처럼 x축의 양의 방향과 3분의 파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방향으로 주었을 때 그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를 1,2인 점에서 한번 구해봐라. 사실은 이거를 이제 풀이를 써놨다가 지금 너무 지금 진도가 밀려서 누적돼서 도저히 같이 풀만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지웠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앞에서 풀었던 조금 전에 제가 예제 1번인가요? 풀었던 방법하고 똑같이 푸시면 되기 때문에 각자 한번 간단하니까 한번 단 요거에서 뭐 세타를 뭘로 6분의 파이니까 u라는 벡터를 코사인 6분의 파이와 사인 6분의 파이로 놓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f 계산해주고 f는 제 같은 경우는 3x의 제곱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x 성분이고 3x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포인트 1,2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계산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과서 예제였죠. 교과서는 이제 뭐 다항함수를 지나서 이제 조금 초월함수들로 두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교과서에서 드디어 방향도 함수를 그레디언트 제가 미리 우리는 이걸로 강조했던 얘 계산 방법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 요구한 포인트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면 얘에 대한 방향도 함수는 그레디언트와 u 단위 벡터를 곱한 거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앞에 있는 방식보다는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을 어차피 우리가 공부할 거고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그레디언트 개념을 조금 미리 그 기호나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처음부터 요거로 풀자는 그런 뜻으로 그레디언트를 앞으로 끌고 가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이제 그 다음 그레디언트 설명한 다음 예제 풀이 방법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예제 또 제가 추가로 하나 만든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월함수지만 뭐 그레디언트 연습 한번 해보면 이걸 구하라. 그럼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말은 초월함수지만 이제 이 정도 편도함수들 각각 x, y에 대한 편도함수들은 바로 지금 암산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편도함수들을 조금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x에다가 0, y에다 1 집어넣으면 계산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각함수 사인이나 지금처럼 익스포넨셜 그 지수함수뿐만 아니라 lnx 버전도 한번 여러분이 이것도 지금 같이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각자 한번 그레디언트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3번. 그 다음에 이변수 함수에 대한 우리가 방향도 함수를 했다면
다변수 중에 3변수 함수에 대한 방향도 함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2변수에서의 방향도 함수에서 변수 하나가 더 확장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3변수 함수가 연속이면서 편도함수를 가지면서 그 P라는 점에서 U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기호는 아까 거랑 앞에랑 비슷한데 여기 P가 물론 이제 지금은 3변수니까 X, Y, Z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너무 점들이 일반적인 N점으로 가니까 힘들어서 포인트 P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P라는 점은 이거 X, Y,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변수 함수 P라는 점에서 F의 U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는 결과만 얘기하면 U 벡터에다가 X, Y, Z 편도함수한 거에 P점 포인트를 집어넣은 이런 벡터 함수를 내적한 거다. 아까 이변수 버전에 하나씩 추가된 거죠. 얘도 여기에서 U라고 써놔서 똑같은 듯 하지만 U도 사실은 얘는 3차니까 A, B, C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 걸로 따지면 하나씩 줄어든 게 거꾸로 하나씩 확장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변수에서의 방향도 함수는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고서 여기에 n변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을 꼭 3개가 아니라 n변수일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u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 아까도 조금 그레디언트 개념하고 연결했지만 u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는 얘와 얘가 서로 내적한 거고 얘가 단위 벡터니까 이 벡터를 u 방향으로의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정사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계산 버전에 이거 개념까지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사실 없어서 예전에 이런 내용을 빼었는데 이번 학기에 15장을 꼭 집어넣으라고 해서 15장을 이해할 때는 이 개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계속 지금 기하학적으로 그레디언트하고 방향도 함수의 기하학적 뜻을 내적을 이용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한 번씩 지금 집어넣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 없는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야 하실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잠깐 그런 의미로 재해석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요.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3변수 함수의 이제 방향도 함수 계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줬냐면 이 점에서 이 방향으로. 그러면 저 방향이 일단 단위 벡터인지 먼저 체크를 했더니 단위 벡터가 아니에요. 그럼 단위 벡터가 아니니까 그 공식을 못 쓴다가 아니라 단위 벡터화 시켜서라도 그 공식을 쓴다. 방향을 유지시키되. 그래서 방향을 유지시켜서 길이가 1인 단위 벡터화 시켰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그레디언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F함수, 주어진 F함수를 X에 대한 편도함수, 저거를 Y에 대한 편도함수, 그 다음에 Z에 대한 편도함수. 요 정도 계산은 지난 시간에 각각의 편도함수를 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결과 흐름만 세밀한 계산, 편도함수 계산을 생략하고 X, Y, Z에 대한 편도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요구한 점이 이 점에서니까 X, Y, Z에 1, 2,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비록 3변수 함수지만 이 U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는 U 벡터의 그레디언트 F에서 내적한 결과 이렇게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변수에서의 어떤 방향도 함수까지 다 계산했어요. 그레디언트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짧고 즉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요만큼만 계산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이 저쪽에서 있어서 그렇지 계산은 굉장히 짧게 계산이 된 거죠. 그럼 이제 3변수까지 우리가 방향도 함수를 계산해 봤다면요. 방향도 함수가 방향에 따라 도함수 값이 다를 건 우리가 x와 y에서도 도함수 값이 다르듯이 나머지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한 도함수였으니까
당연히 방향에 따라 도함수 값은 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떤 방향일 때 도함수 값이 최고일까? 혹은 어떨 때 가장 최소값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방향에 대한 방향도함수를 주었을 때 어느 방향일 때 최대일지 최소일지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방향 사이값이 세타일 때가 더 편해서 벡터를 사이각이 세타인, 양의 방향으로 세타인 그런 벡터 U로 줬을 때로 벡터를 지금 생각할 거고요. 단위 벡터를. 그럼 그런 X축의 방향과 세타만큼 벌어진 단위 벡터 U에 대한 요것의 결과, 방향도함수의 최대값.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두 벡터의 내적에서 내적은 어떻게 표현됐어요? U 벡터의 크기와 V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 요거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두 벡터의 내적은 첫 번째 U 벡터의 크기와 두 번째 이 벡터 함수, 즉 그레디언트의 크기와 그 다음에 사이각, 이 벡터와 요 벡터 두 벡터 사이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U 벡터는 단위 벡터였으니까 또 그도 줄어들어서 얘가 1이므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방향도함수는 이것 값으로 계산되는데 얘의 최대와 최소를 찾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와 최소는 F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미 정해져 내려오고 P포인트도 정해지기 때문에 얘 최대 최소의 어떤 변화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 파트. 그러면 이쪽에서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코사인의 최대값은 1, 코사인이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코사인이 1일 때 1이면 이거 자신이라는 이런 최대값을 가질 것이고요. 코사인 값이 가장 작은 마이너스 1일 때는 결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붙인 마이너스 요 벡터 함수, 즉 그레디언트 F의 결과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면. 이제 큰 논리는 다 따라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런 최대값 갖는다 결론 나왔고 이런 최소값 갖는다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가 1일 때,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써 지웠네요. 이 세타는 얘와 얘 두 벡터의 사이각이죠. 사이각인데 그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결과값이 1일 때. 그럼 코사인이 1일 때라는 건 세타가 언제일 때요? 우리가 지금 180도 넘어가지 않은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한다면 0일 때죠. 그러면 코사인 값이 1일 때, 사이각이 즉 세타가 0일 때 뭐와 뭐의 사이각? U 벡터와 이 벡터의 사이각이 0일 때. 그럼 두 벡터의 사이각이 0이라는 건 같은 방향일 때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끊어서 얘기하면 어떤 방향일 때냐면 이런 방향일 때, 이 방향일 때, 그 방향일 때 최대값은 얘를 갖는다.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얘의 최대값은 이 방향일 때, 이거와 그레디언트 F와 같은 방향일 때 최대값 얘를 갖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제 최소값은 얘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즉 마이너스 1일 때는 세타가 파이일 때죠. 파이일 때라는 건 이 두 벡터의 사이각이 180도, 즉 반대 방향일 때죠. 반대 방향일 때는 이런 값을 최소값으로 갖는다. 그래서 이 방향도함수의 최소값은 어느 방향일 때, 얘와 반대 방향 또는 더 쉽게 기호로 표현한 마이너스 방향, 즉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방향일 때 그때의 크기는 그레디언트 F 크기의 마이너스 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도함수는 방향에 따라 도함수 값은 달라질 것 같은데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
주어진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F 방향이고 그 크기만큼의 최대. 이 방향의 마이너스 방향일 때 최소고 그 크기에 마이너스 배 붙은 것만큼의 최소값을 갖는다가 바로 모든 방향이지만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방향도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사실 예제 4번을 이제 다시 아까 빼놨었는데요. 예제 4번을 그래서 제가 말한 결론 다시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중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방향도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언제 최대와 최소가 되느냐면 이런 방향 그레디언트 F 방향일 때 방향도 함수가 최대가 되고 그 값은 이런 최대값을 갖고 이 그레디언트 F의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그 방향일 때 이 더함수가 최소값이고 그때의 최소값은 그 그레디언트의 크기의 마이너스 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했던 걸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관련된 요것도 이제 방향도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그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4번 점 2,1에서 이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때의 방향을 구하여라. 사실은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상관없이 정말 그 방향도 함수의 최대 최소의 이론을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정말 방향을 처음에 이렇게 세타로 이렇게 잡고 방향도 함수 구하기 얘의 그레디언트들을 구해서 내적을 한 다음에 2,1일 때를 대입해서 이 세타로 표현된 이 변수, 즉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 세타일 때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르니까 이 결과값이 최대와 최소를 철저히 우리가 세타 변수 하나로 재해석을 해서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뭐 미분해서 구하죠. 그래서 미분값 0인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학기 때 배웠던 방법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방법보다 지금 조금 전에 최대 최소를 그 방향도 함수가 주었을 때 최대 최소를 분석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이 같은 문제를 다른 풀이로 방법 2를 하나 풀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조금 전에 분석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면 뭐를 구하면 된다? 그레디언트 그냥 구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인 그레디언트가 앞에서 각각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구하듯이 구하고 어느 점에서였냐면 2,1인 점. 그러면 2,1인 점을 대입하면 얘가 되죠. 그럼 답은 우리는 이 방향일 때 방향이 이거와 같은 방향, 즉 이 방향일 때 최대값은 이 방향의 크기, 이 방향의 크기인 이런 최대값을 갖는 거고 또 이거의 마이너스 배 방향, 즉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배 방향일 때, 즉 요거죠. 그 크기의 마이너스 배만큼의 최소값을 갖는다. 지금 같은 교과서 예제 4번이지만 얘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푸느냐에 따라 답풀이가 달라지는데요. 얼핏 볼 때 여러분이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이걸 이렇게 되게 풀어서 세로로 써놔서 그렇지 가주로 쓰면 두 줄 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거의 학생들이 간단하게 두 줄로 쓰는데요. 이렇게 방향도 함수의 최대 최소는 마지막에 배웠던 방법으로 좀 간단하게 풀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요. 요 함수 요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게 가장 보편적인 어떤 문제에서 제시되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요거 가지고 이렇게 방향, 일명 U를 PQ 두점 가지고 찾아야 되죠. 찾고 그 방향으로의 얘의 F의 변화율. 즉
여기서 방향도 함수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배웠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용어를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볼 때는 우리 편하라고 방향도 함수 공식 대입하라고 항상 방향도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점에서 이쪽 방향, 뭔가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얘를 좀 한번 각인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방향도 함수 배웠고 뭐 그레디언트 배웠으면 항상 우리 이해하도록 모든 상황이 방향도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F의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이렇게 주어진 제시된 방향으로의 변화율 자체가 지금 배운 방향도 함수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뭔가의 F의 변화율이지만 제시된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려면 그레디언트 F를 그래서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 F는 여러분이 좀 앞에서 쉽게 연습했으니까 결과로 바로 쓸 수 있고요. 어느 점에서 이 점, 그럼 그 점 대입해서 결과. 그 다음에 어느 방향? PQ 벡터 방향. 그래서 방향은 찾았으나 우리가 방향도 함수 계산할 때 단위 벡터화 시켜야 되니까 얘를 단위 벡터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와 U 벡터 단위 벡터화 시킨 얘를 내적에서 곱해주면 그쪽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2다. 물론 거기에서 2,0에서 그러면 방향이 내가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이 지금 계산 방향도 함수 값이 1이었는데 변화율이 그러면 최대가 될 때 이 방향과 최대 변화율을 한번 그럼 비교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쪽 방향일 때 아까 계산한 그레디언트 F 요거 방향일 때 최대값은 그거의 크기인 루트 5.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특정한 방향으로 계산한 이 방향도 함수 값보다 훨씬 더 큰 방향도 함수 값을 갖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방향? 이 방향. 이쪽 방향보다는 이쪽 방향보다는 이쪽 방향으로 갈 때 방향도 함수가 더 크다는 것까지 분석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 예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향도 함수들을 기호나 수학적 의미, 말뜻으로 분석을 했다면 예제 8번 같은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예제죠. 어느 지방의 지형이 Z는 하면서 이런 함수식으로 표현됐다. 이런 그래프로 나타난다. 그랬을 때 그 그래프 위에 특정한 이 점에서 경사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방향과 가장 경사가 가파르게 내려오는 방향을 구하고 각각의 경사도를 구하여라. 이제 문제 계산하기 전에 지방의 지형 함수 얘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지난번 앞에서도 제가 한번 예에서 썼던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 조금 이제는 충분히 제가 분석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림이 보이셔야 되는데요. Z축으로 그만큼 평행 이동했고 그 다음에 포물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면을 XY 평면으로 대칭 이동해서 위로 볼록한 걸 Z축으로 올라가서 즉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모든 교과서에서 자주 쓰는 타원 포물면 샘플을 이렇게 잘라놓은 이런 모양에 해당하는 그런 그래프죠. 지금 뭐 음의 방향까지 그리면 너무 선이 많아서 헷갈릴까봐 지금 양의 방향만 잘라놓은 거죠. 그럼 이런 지형이다. 이런 지형 뭐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산, 뭐 이렇게 작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종이라고 했지만 산 모양의 지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산 모양으로 올라가는 점 특정한 한 점, 1,1,3이라는 점에서 경사가 가장 어느 쪽으로 올라가야 경사가 가장 빠르고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경사가 가장 경사도가 낮냐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야 뭐 저런 거를 억지스럽게 뭐 저걸 산이라고 분석을 하고 경사도를 막 이렇게 수학적으로 구해야 돼. 하지만 이제 산을 안 올라가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히말라야를 정복해야 되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기후도 뭐 중요하지만 경사도가 빠르면 그만큼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사도, 빨리 내려오는 경사도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뭐 그래 히말라야를 비교했더니 현장 수업 시간에
히말라야산은 굉장히 뾰족하다, 뭐 이렇게 뭉뚱하지 않다, 이렇게 가끔 수업을 길게 하니까 학생들이 듣기 싫어서 태클 걸듯이 히말라야는 뾰족한데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둥근 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너무 수학 기호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저런 경사도가 왜 필요해, 뭐 가장 최대와 최소까지 왜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분석은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는 했고요. 계산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변수 함수의 방향도 함수를 구해야 되면 늘 그러하듯이 그레디언트 먼저 계산하죠. 요거는 xy 좌표가 요 점입니다. 그럼 그 점을 대입한 요거. 그럼 어느 방향일 때? 이런 방향일 때 최대값은 개의 크기 얘라는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방향도 함수가 최대가 되는 방향, 이 방향, 즉 이 방향일 때 최대값은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경사도, 기울어짐이죠. 여기서는 경사, 아까 표현은 변화율이라는 표현으로 돌렸다면 지금은 경사도, 경사율 이렇게 표현을 바꿨지만 그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사도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변화율, 그쪽 방향에 대한 방향도 함수를 다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럼 그 방향도 함수의 최소는 얘 마이너스 방향일 때 그것의 마이너스 값이 가장 경사도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이게 경사도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이게 간격이 좀 그나마 좀 가장 요 간격이 작게, 즉 이 간격이 이렇게 넓게 벌어진 데가 아니라 이게 등고선이 가까운 쪽이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쪽이 아니라 경사도가 이렇게 등고선이 축이 간단한 쪽으로 봤을 때가 경사도가 가장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있나요? 얘를 순서를 바꿔서 했군요. 제가 8번 다음에 7번. 얘도 그러면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3변수죠. 아까 거는 2변수고 지금은 3변수. 3변수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죠. 그러면 3변수 함수의 방향도 함수의 최대, 최소. 역시 3변수에서의 방향도 함수도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x, y, z에 대한 편도 함수들 계산이 돼 있고요. 어느 점에서냐면 이 점에서니까 그 점 x, y, z에다 대입을 한 벡터로 성분 벡터로 뺐고요. 그러면 어느 방향일 때, 이 방향일 때, 즉 이 방향일 텐데 그때 방향을 단위 벡터화 시켜주면 이 벡터를 단위 벡터화 시켜주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일 때 방향의 값은 아까 이 방향의 값은 루트 11이고 이거의 마이너스 방향일 때 그 방향도 함수의 크기는 언제 최소값이냐면 그 값의 마이너스 배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변수가 아니라 3변수 함수에서도 방향도 함수의 최대 최소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표현은 저가 쓴 거하고 좀 다르게 썼지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변수 함수의 방향도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의 4절 방향도 함수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그레디언트가 이어지니까 오늘 방향도 함수하고 그레디언트 충분히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